지금부터 9월 초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구간이 왜 3일부터 5일인지, 그리고 이때 무슨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비트코인이 2차 폭락하게 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로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집중 분석입니다.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심상치 않죠. 비트코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7% 넘게 빠지면서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대로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17%나 올라서 4,400달러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만 보면 이더리움이 드디어 시장을 끌고 가는 건가? 알트 불장이 진짜 시작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번 주 9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일어날 이벤트들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지표가 연속으로 발표가 됩니다. 공급 충격과 거시 이벤트가 동시에 겹치는 폭풍의 구간이 다가오는 거죠. 지금부터 9월 초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구간이 왜 3일부터 5일인지, 그리고 이때 무슨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비트코인이 2차 폭락하게 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로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엇갈린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내내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약 10만 9천 달러 부근에서 힘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무려 17%나 반등하면서 4,47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마치 알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등이 과연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지나면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전체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는 2.6% 상승하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죠. 세부적으로는 근원 서비스 물가가 0.3% 상승을 했고요. 이는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수료 인상, 그리고 레크레이션 서비스 비용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함께 발표된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개인 소득은 0.4, 소비는 0.5% 늘었고요.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 역시 0.3% 증가하면서 전달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죠. 즉 관세 효과로 인한 물가 급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경 위에서 이번 주에 연이어 발표될 노동시장 지표입니다. 9월 1일 노동절로 인해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이어지는 3일에는 줄탄 구인 이직 보고서, 4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5일에는 임금 고용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최근 연준은 금리 인하 근거를 고용 둔화에서 찾고 있는데 만약 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강하게 나온다면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위험 자산이 압박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고용 둔화가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시장은 다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반등을 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의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자금 흐름, 그리고 단기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약간의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온체인 데이터는 여전히 하락 행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꾸준히 펀더멘탈을 강화하면서 더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부터 볼게요. 현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4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8월 29일 날 47에서 더 낮아졌고요. 점점 공포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죠. 아직 극단적인 공포 단계는 아니지만 이건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공포 구간에 진입한다면 시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8월달 하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신고점을 찍고도 거래소 예치량은 약 253만 비트코인 수준에서 줄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장기 보유자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내면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예치량이 감소하고 매도 압력이 완화되죠. 하지만 이번 상승장에서는 거래소로의 입금이 늘어나면서 매도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있죠. 8월 31일 오랜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바닥 형성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채굴자들이 여전히 강하게 네트워크를 지탱
상승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목할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인데요. 8월 29일부터 31일 단 3일 동안 USDT와 USDC가 무려 40억 달러치가 발행되었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조정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있었을 때 중장기 상승 랠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기 조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한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활동이 저조했지만 8월 말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입니다. 8월 달에 다소 저조했던 비트코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온체인 지표 측면에서 8월 한 달간 역대급으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보였습니다. 8월 5일날 하루 동안 처리된 트랜잭션 수가 180만 건을 넘어서면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트워크상의 스테이킹된 물량도 총 공급량의 30%에 해당하는 3,600만 이더리움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스테이킹을 맡겨서 보상을 받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거래소 유입으로 매도 압력이 늘어난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거래소 예치량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 동안 30만 이더리움 이상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것이 확인이 됐죠. 즉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빼내 스테이킹이나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죠. 이는 이더리움의 유통 가능 물량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매도세로 완화시키고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트워크상에서 공급된 스테이블 코인 규모 또한 1,6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8월달 덱스 거래량은 1,35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거래 건수는 4,800만 건, 그리고 활성 주소 수는 1,5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즉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펀더멘탈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의 증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보유량이 2025년도 3분기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발주자였던 비트코인에 비해 이더리움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온체인 지표 성장과 더불어 단기간에 큰 가격 상승을 이뤄낸 만큼 단기 과열 구간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과거 통계를 보면 이더리움이 8월달 상승으로 마감한 해의 9월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났다가 4분기에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된 바가 있죠. 예를 들어 2017년도 8월 92.9% 폭등 후에 9월달 조정을 거쳐 연말까지 또 91% 급등을 했고요. 2020년도에도 8월달 25% 이후에 4분기 동안 69%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예외 없이 8월달 강세장의 다음 9월에는 평균 마이너스 17%의 조정이 발생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어야겠죠. 즉 전반적으로 9월달은 역사적으로 약세가 잦았던 달인 만큼 과도한 롱베팅은 경계하면서도 특히 9월 3일 거시경제 이벤트 전후로 파생상품 시장 동향과 온체인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시장 심리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코인 이슈 집중 분석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단기 과열이라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리 인하 그리고 온체인 수급 개선, 기간 자금 유입이라는 큰 흐름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쓴다면 다가올 4분기 상승장을 보다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다소 가격을 선방해 주면서 비트코인과 따로 노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 아마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와 알트가 따로 노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폭락 전의 마지막 개미 꼬시기와 같은 함정 신호는 아닌지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의 고용지표가 연달아 발표되고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고용지표를 앞두고 이를 확인한 뒤에 포지션을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 또는 경기 둔화 우려 등 해석이 엇갈리면서 가격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평행 채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그 하락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순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해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거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 1차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관건이겠죠. 지표 발표 이후에도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단기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미약하고 대차 10만 달러 근처까지 급락한다면 시장 심리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다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죠.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조정을 받는 동안 이더리움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완만한 조정은 투자자들이 알트를 급히 매도하지 않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하락하면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순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흐름이 진짜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그칠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흐름이 결국 반짝 효과로 끝나면서 다시 비트코인 지배력이 올라가면 알트 강세는 빠르게 꺾이고는 했었죠. 지난 상승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7년도 상승장 차트입니다. 12월 18일 비트코인이 1차 하락을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나 한 달 뒤 2018년도 1월 15일 비트코인의 2차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죠. 두 번째 차트는 21년도 상승장 차트입니다. 21년도 4월 12일 비트코인이 1차 하락을 보였고요. 당시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5월 10일 비트코인이 2차 폭락에 들어서자 이더리움은 여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더 컸고요. 즉 비트코인이 현 시점에서 지지선을 뚫고 2차로 하방으로 크게 흐른다면 지금껏 잘 버텨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난다 해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추세 확인이 최우선인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알트코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비트코인 흐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손절 구간을 정해놓고 위험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은 9월 5일 고용지표 결과와 그에 따른 매크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발표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할 경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 상승 탄력이 이전 고점인 11만 4천 달러를 상향 돌파해준다면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별개로 움직이던 알트코인들도 동시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 역사적 고점을 다시 경신하러 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죠. 다만 이미 9월달은 계절적으로 비트코인의 약세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실망스러운 투매에 못 이겨서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9만 5천 달러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비교적 잘 버텨줬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올 하반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 비트코인이지만 이 이벤트를 계기로 추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지지선 공방과 경제 지표에 유의하시면서 어떤 국면이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유연한 전략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시장 변동 상황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널룸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죠.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룸의 혜택은 코인이슈의 실시간 시황 및 매매 포인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소식, 거래소 관련된 체험금이나 증정금, 트레이딩 대회까지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술적 분석 강의를 제공해드리고요. 해외 유명 트레이더분들과 시그널룸에 계신 상위권 트레이더분들의 각종 관점들, 분석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국내 최대의 온체인 데이터 자료들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 CS 담당자분들과 1대1로 직접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그널룸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인 이슈 집중 분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